2025년 12월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던진 한마디 질문이 회의실을 긴장시켰습니다. 노동자에게 유리한 포괄임금제가 있습니까? 짧지만 날카로운 이 질문은 수십 년간 한국 노동 현장을 지배해온 하나의 관행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날 정부는 마침내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겠다는 역사적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선언이 담고 있는 의미, 그리고 그 배경에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려 합니다. 먼저 포괄임금제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이름만 들으면 뭔가 포괄적이고 합리적인 제도처럼 들립니다. 실제로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나름의 합리적 이유가 있었습니다. 1990년대 한국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던 시기입니다. IT 업계를 비롯한 많은 산업에서 근무 시간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운 업무들이 생겨났습니다. 프로젝트 단위로 일하거나 창의적인 업무를 하는 경우 9시 출근 6시 퇴근이라는 틀에 맞추기 어려웠죠. 그래서 등장한 것이 포괄임금제입니다. 기본급에 예상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미리 포함해서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일종의 묶음 상품이었던 셈이죠. 이론적으로는 합리적으로 보였습니다. 회사는 매번 정확한 근무 시간을 계산할 필요가 없고 노동자는 안정적인 월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주 달랐습니다. 기업들은 포괄임금제를 무제한 노동허가증처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장 근로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실제로는 하루 12시간, 14시간을 일해도 추가 수당을 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주말 출근도 당연시되었죠. 더 심각한 문제는 투명성의 부재였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은 자신의 월급 중 얼마가 기본급이고 얼마가 수당인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급여 명세서를 봐도 그저 포괄임금이라는 항목으로 뭉뚱그려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처음 입사했을 때 연봉 3천만 원이라고 했어요.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했죠. 한 IT 중소기업에서 3년간 일했던 김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막상 일해보니 매일 밤 10시, 11시까지 일하는 게 기본이었어요. 주말에도 한 달에 두세 번은 나왔고요. 그래도 월급은 똑같았습니다. 포괄임금제니까요. 김 씨가 나중에 계산해보니 실제 시급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는 비단 IT 업계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물류, 제조, 서비스업까지 포괄임금제는 한국 노동시장 전반에 퍼져 있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야간 노동이었습니다. 2024년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한 노동자가 과로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는 야간 근무를 반복하면서도 제대로 된 휴식 시간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포괄임금제 아래에서 그의 야간 노동은 단지 이미 계산된 것으로 치부되었을 뿐입니다. 럼베뮤 사건도 있었습니다. 한 배달 라이더가 과로사로 사망하면서 플랫폼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들 역시 명확한 근로시간 기록 없이 불투명한 임금 체계 속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비극적 사건들이 쌓이면서 사회는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포괄임금제가 더 이상 합리적인 제도가 아니라 노동 착취의 도구로 변질되었다는 것을요. 한국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OECD 국가 중 여전히 최상위권입니다. 2024년 기준 약 1900시간, OECD 평균인 1700시간대보다 200시간 이상 더 많습니다. 연간 200시간이면 한 달치 노동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왜 이렇게 오래 일하는데도 노동자들은 더 나아지지 않는 걸까요? 그 답의 한가운데에 포괄임금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포괄임금제 개선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시민단체와 노동계는 꾸준히 이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법원도 몇 차례 포괄임금제의 남용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2010년 대법원은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려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죠.
2018년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잠시 희망이 보였습니다. 노동시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자연스럽게 포괄임금제도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였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영리했습니다. 그들은 포괄임금제를 유지하면서도 법망을 피해가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근무시간 기록을 허술하게 하거나 아예 기록하지 않는 방식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인력이 부족했고 대부분의 감독은 민원이 접수된 경우에만 이루어졌습니다. 문제를 알고 있어도 참고 일하는 노동자들이 대부분이었으니 실제 적발되는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개선 방안이 논의되었지만 번번이 경제계의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기업의 유연성을 해친다, 중소기업이 감당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다 2024년 말 정치적 지형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11일 드디어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한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동안 이재명 대통령은 유독 포괄임금제 문제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노동자에게 유리한 포괄임금제가 있느냐는 그의 질문은 수사적 질문이었습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질문이었죠. 김영은 고용노동부 장관은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포괄임금제 자체를 법으로 금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내년, 그러니까 2026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안을 입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둘째, 출퇴근 시각 기록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무 시작과 종료 시각을 정확히 기록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포괄임금제를 이유로 실제 노동시간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할 경우 이를 임금체불로 보고 엄격히 처벌하겠다고 했습니다. 셋째, 포괄임금제를 남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기획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민원이 들어왔을 때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감독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넷째, 야간노동에 대한 특별관리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쿠팡과 럼베뮤 사건이 보여준 야간노동의 위험성을 고려해 2026년 9월까지 구체적인 규제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야노동 사이에 필수적인 휴식시간을 두거나 연속적인 심야노동을 제한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임기 내에 한국의 실노동시간을 OECD 평균 수준인 연 1700시간대로 줄이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김용훈 장관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르다는 것을,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을 모두에게 알리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선언이 곧 실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포괄임금제 금지 법안이 실제로 통과되려면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경제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중소기업계는 이미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면 기업이 버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시간을 정확히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가 완전히 근거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법 시행 초기에는 일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는 것이 기업에게 부담이 되어야 하는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과도한 규제인가?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면 엄격한 노동시간 관리가 반드시 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동자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생산성도 향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일의 경우 연평균 노동시간이 1340시간 정도로 한국보다 훨씬 적지만 노동 생산성은 오히려 높습니다. 프랑스도 주 35시간 근무제를 유지하면서도 강력한 경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시간이 아닙니다. 어떻게 일하느냐, 그 과정이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하냐가 핵심입니다. 포괄임금제 금지는 시작일 뿐입니다.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더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시간 기록 시스템을 실제로 도입하고 관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시스템 구축이 중요합니다. 근로감독 인력도 대폭 늘려야 합니다. 현재
한국의 근로감독관 한 명이 담당하는 노동자 수는 OECD 평균의 10배가 넘습니다. 법을 만들어도 감독할 사람이 없다면 무용지물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동에 대한 인식의 변화입니다. 오래 일하는 것이 미덕이라는 구시대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효율적으로 일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당연한 권리라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합니다. 2025년 12월 11일은 어쩌면 한국 노동사에서 하나의 전환점으로 기록될지 모릅니다. 수십 년간 노동 현장을 지배해온 포괄임금제에 드디어 종지부를 찍겠다는 선언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입니다. 법안이 통과되고 실제로 시행되고 현장에 안착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득권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변화는 가능하다는 것을. 한때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것들이 시대착오적인 관행으로 밝혀지고 사라진 사례들을 우리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포괄임금제도 그럴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그랬어. 일한 시간만큼 돈을 받지 못하는 게 당연했던 시절이 있었지. 그리고 다음 세대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물을 것입니다. 정말요? 그게 가능했어요? 2025년 12월 11일의 선언이 그런 미래를 만드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 그것이 특별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것이 되는 세상.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미래입니다.